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4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.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. 백병기 평론가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어서 오세요. 자, 이 사회적 약자들,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들이 참 서울 내에서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지난 13년 동안에 단 한 곳도 특수학교가 설립되고 있지 않다. 네. 이게 사실인가요, 평론가님? 네, 그렇습니다. 이 서울 시내가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. 네. 2015년 9월 기준 이 전국 특수학교는 총 168개 교에 이르고 있는데요. 2010년 그 교육부는 2014년까지 이제 21개 교를 더 이제 신설하겠다는 이런 그 계획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. 그러나 그 1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그 신설된 학교 수는 14개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7개 학교가 목표보다 좀 미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. 네, 이 서울과 그 전국 특수학교 좀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, 이 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네. 이 전국적으로는 4,454개 이제 학급이 있습니다. 서울시에 있는 학급이 793개, 약 한 23% 정도 좀 되고 있죠.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그 2만 5천여 명 정도 되고요. 서울에 이제 4,600여 명이 이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요. 이 교사 수로 이제 따져보면은 전국적으로 그 7,800여 명의 이제 그 특수교사들이 네. 이 특수 아동들을 이제 아동과 학생들을 맡고 있는데요. 네. 서울에 한 1,401명 정도의 특수교사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제 서울 안에 네. 특수 학교와 특수 학급 실태를 좀 더 이제 지어보면 그게 중요하겠죠. 예. 네. 네, 그 서울시는 이제 모두 그 25개 자치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최소한 그 자치구마다 한 개 이상의 이제 특수학교가 좀 필요한데요. 그러나 그 25개 자치구 가운데 특수학교가 없는 구가 무려 8곳이나 됩니다. 오. 양천구, 금천, 영등포, 용산, 이 중구, 성동, 동대문, 중랑.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학생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없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양천구랄까, 금천구랄까, 동대문이나 중랑 같은 데는 학생 수들이 굉장히 많고요. 네. 특히 이제 그 서민들도 많이 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도 그 특수학교가 단 한 개 교도 개설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. 이제 더욱더 이제 심각한 거는 2002년 3월에 네. 서울 종로구에 이 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 정신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경운학교가 이 마지막 특수학교로 그 설립된 이후에 단 한 곳도 학교가 이제 더 설립되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. 13년 동안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 때문에 이 장애 학생이면서도 그 특수학교에 그 가지 못한 학생들이 무려 서울시에만 한 8,5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있는 그 특수학교들도 학급이 상당히 좀 과밀학급입니다. 사실은 그 특수학교의 그 특수학급들은 일반 학급에 비해서 더 이제 숫자가 좀 적어야 되거든요. 그렇겠죠. 네,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학교 못지않은 이런 그 학생 수를 좀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죠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장애 학생을 둔 가정에서의 고민 정말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서울시 교육청이 하지만 그 특수학교의 뜻이 없어서 못 짓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네, 특수학교 문제가 서울시 교육청의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.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좀 부족한 특수학교를 이제 더 짓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요.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. 왜냐하면 결국은 그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. 네.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.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. 우리 동네에는 특수학교 들어와서는 안 된다. 이제 이런 그 주민들의 거부감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. 단적인 예로 최근 그 시교육청이 그 중랑구 신내동 그리고 강서구 가양동에 이제 특수학교를 이제 신설할 계획을 갖고 이제 공사에 착수하려 했는데 네. 바로 이제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공사 자체가 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역의 그 주민들은 이 특수학교 이제 그 신설 그 설명회 자리에서 차라리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서는 게 낫겠다. 이제 이런 험할만까지 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. 어떻든 이런 지역 주민들의 그 반대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요. 네. 이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라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에는 그 특수학교가 아니라 이 발달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이제 학교 안에 일부 좀 설치를 해서 예. 이제 그 발달 장애 학생들에게 이제 그 직업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공사가 들어갔지만 지난달부터 이 공사가 역시 그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이 시설이 혐오 시설이다 이런 그 이웃 주민들이
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요.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러죠. 일단 뭐 장애인들의 경우 좀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. 또 그 주변에 그 땅값이 많이 떨어진다.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. 이 발달 장애인과 그 주변의 그 초등학생들 함께 어울릴 수 없다.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죠. 자, 하여튼 뭐 지금 얘기는 그럼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, 뭐 섞여지면 안 된다, 뭐 그러한 얘기들 때문에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겁니까? 네,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 집값이 실제로 떨어져요? 특수학교가 들어서면요? 그런데 이제 실제 뭐 과연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느냐? 네. 이런 뭐 실증적인 사례는 없습니다. 오히려 뭐 그 반대의 사례는 있는데요. 네. 이 강남권의 정예학교라고 있습니다. 네. 원래 지금 강남권에 있는 그 정예학교 그 주변은 상당히 좀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돼 있던 곳이고요.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가 좀 들어설 수 있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제 특수학교가 들어서면서 주변이 상당한 그 안정된 이 주택가로 좀 변모를 했다고 그러죠. 땅값도 뭐 이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그러고요. 이 동네가 훨씬 뭐 좋아졌다. 네. 이런 게 그 중평이라고 합니다. 우선 뭐 이 특수학교가 들어서면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지역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와는 다릅니다. 왜냐하면 학생들은 모두 그 스쿨버스나 또 그 보호자가 직접 맞아요. 예, 예. 그 같이 이제 해주고 있고요. 네. 또 이게 장애 학생들이 그 주변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네. 네. 오히려 뭐 그 당하겠죠, 피해를. 네. 그렇죠. 또 그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학교와 그 학생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 주변에 뭐 어떤 피해라도 좀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일반 학부모들과는 또 다르다고 하죠. 네.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학교가 있는 주변은 굉장히 그 깨끗하고 뭐 여러 가지로 환경도 좀 잘 정비되고 또 그 시나 구에서도 그런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우리 좀 동네가 좋아지면 좋아지지 사실은 그 못해질 이유는 없다.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. 좋은 사례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뭐 우범 지역을 모범 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이렇게 특수학교인데 우선적으로 덮어놓고 반대하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특수학교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거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. 네, 우리 사회에 참 처해 있는 커다란 그 이 심리적인 장벽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네.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인천, 경기도 등 이 수도권도 좀 마찬가지고요. 광주, 대전 등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죠. 뭐 인천시 교육청도 이제 그 내년과 그 내후년에 각각 그 남동구의 동의학교 그리고 그 남구의 그 남이학교라고 이제 특수학교를 좀 개설할 예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이제 공사가 좀 진행이 된 편인데요. 그러나 이제 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인천시 네. 아주 뭐 큰 곤욕을 좀 치렀다고 그러죠. 주민들이 좀 반대가 심했고 그러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 신설하게 됐는데요. 그래서 이제 서구 쪽에 네. 이 가칭 서희학교 하나를 이제 더 지으면 인천시에는 뭐 대략적으로 좀 이게 그 지역마다 이제 특수학교가 좀 균형되게 좀 배치가 되겠다.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부지물색에 상당히 좀 신중한 이런 형편이라고 그러고요. 네. 경기도나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조금 좀 나은 편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천과 화성 이 두 곳의 그 특수학교 신설은 큰 문제 없이 좀 진행이 됐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나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, 용인시 수지구 하면 네, 상당히 좀 예. 뜨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죠. 네. 네, 여기에 이제 그 특수학교는 또 이 주민들이 극성스럽게 좀 반발을 해서 결국은 이 처인구 마평동으로 그 신설 부지를 이제 옮겨서 네.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용인 그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외에도 한 5군데 정도 더 이제 그 특수학교를 좀 지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부지 물색이나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다. 이렇게 좀 어려움을 좀 하소연을 좀 털어놓고 있다고 하죠. 궁금한 게요.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랬잖아요. 네.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특수학교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? 공사 현장에 나와서 뭐 둘은 눕습니까, 주민들이? 뭐 차량 진입을 막는다거나 이제 이런 네. 경우들이 굉장히 아주 많죠. 극렬한 방대 운동을 하는 그렇습니다. 거군요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금 이제 그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네.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그런 반대를 그냥 이제 무시할 수만은 없는 뭐 이런 대목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그 뭐 설득하고 그런 작업들 하면 안 됩니까? 그게 같은 자녀를 둔 입장일 텐데 충분히 부모님 그렇죠. 입장에서 이제 이런 이게- 부분에서는 오히려 네. 정말 보수적이고 완강한 이런 그 리더십이 사실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 보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. 네. 무슨 소리냐? 장애인들과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. 네. 이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
지켜야 될 가치라고 한다면 네. 그런 가치를 완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, 그런 가치를 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거, 네. 누가 뭐라 해도 사실은 이런 게 그 진정한 그 보수의 가치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제가 알기로는 선천적 장애인도 상당수 있지만 후천적 장애인도 많거든요. 많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언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지 그건 사회 상당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안타까운 네. 것 같아요. 그럼 또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특수학교를 짓는 것을 주민 반대들 일부겠죠. 상당히 극성스러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. 뭐 특수 교실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죠. 그런 방법은 어떠냐라는 대안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? 네, 이제 그 강동구에 이런 그 특수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. 또 네. 특수 이런 그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그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이제 그쪽 지역을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. 이 사실은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그 교육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그 통합교육이라고 하죠. 네,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데요. 네. 물론 이제 그 이 학교 내에도 별도의 그 특수학급이 이제 설치는 됩니다. 그러나 뭐 일반 교육과랄까 그 대부분의 그 학교 생활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하고 이제 특수학급에 별도로 모여서 별도의 그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통합교육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그 장애 학생의 그 사회성 함양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일반 학생들과 그 장애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학생들이 장애에 갖고 있는 장애 학생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어서 이 교육적 효과가 네. 양측 모두에게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일반 학교를 그에서 그 통합 교육을 시키자고 한다면 학교 전체가 장애 학생들이 그 이용하는데 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. 그렇겠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지 네.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.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생들은 그렇다 치고 이 학부모들의 이제 그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학부모들을 좀 이해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좀 선행돼야 된다고 하죠. 네. 네, 뭐 이런 통합 교육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국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시민의식입니다. 장애인과 함께 사회를 살아간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, 자녀 교육에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사실 그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편견이랄까요? 네. 아니면 이런 오해 같은 것은 많이 불식되고 좀 줄어든 게 사실이죠. 네. 그러나 이제 여전히 우리 마음 근저에는 이 네. 장애를 말하자면 불구로 보는, 그래서 불편한 것으로 보는, 불편한 걸 싫어하는 이제 네. 이런 그 마음의 장벽들이 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또 바로 이제 우리 개개인이 시민 네.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려 하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불편하다면 직접 한번 이렇게 마주해보고 만나보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네. 장애인들과 어떤 경험을 직접 나눠보면은 그런 어떤 그 오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가시지 않을까 싶고요. 특히 이제 땅값이 떨어진다 이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반대하는 것들 이건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. 우리나라의 이제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과거같이 투기성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? 많이 네, 지출했다고 네, 하는 그래서 네, 맞습니다. 그런 경우로 땅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제가 하나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있거든요. 근데 네. 수영장을 아주 잘 져놨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수영장을 네.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잘 이용합니다. 깨끗하고 물도 아주 좋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이제 저렴하게 이용하고 네.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학교가 지역의 환경을 뭐 깨치느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이러한 좋은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네요.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. 소공동 금사라기 땅에 호텔이 들어섭니다. 그동안 이곳에 삼성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영 측에서 짓는다고요? 네, 그 소공동에 보면 그 웨스틴 조선 호텔이라고 있죠. 네. 네, 그 웨스틴 조선 호텔 바로 이제 그 건너편이죠. 맞은편입니다. 한국은행 이제 뒤편 되겠는데 거기에 부지 한 5,500제곱미터의 그 지하 7층, 지상 그 27층 규모의 지금 호텔이 좀 들어서게 되는데요. 그래요. 네. 그런 금사라의 땅이 있었어요. 네, 어허. 2012년 이제 원래 그 삼한기업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다가 이 네. 화면에 기업이, 나오는군요. 어딘지. 네, 이제 저기 되면서 2012년 그 부영그룹이 사들여서 네. 그동안 이제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는데요. 여기에는 그 과거 대한제국 황실영빈관이었던 이 대관정터가 남아 있습니다.
그래서 이 문제가 그동안 상당히 이제 이 호텔 신축에 좀 걸림돌이 되어 왔었고요. 네. 그러나 그 서울시 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번 달 초에 그동안 보류해왔던 그 호텔 신축안을 이제 조건부로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지난달 29일 이달 초가 아니고 그 지난달 초였죠. 네. 그 지난달 29일 이를 이제 최종 확정을 했는데요. 일단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. 이 대관정 터를 좀 보존해야 된다. 그리고 호텔 앞 그 보도와 차도 등을 좀 넓히는 이런 그 부대 조건을 이제 달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영 측은 이제 신축 호텔 그 지상 2층에 이 대관정 터를 떠와서 네. 호텔 지상 2층에 여기를 이제 그 전시토록 하겠다. 이제 이런 그 좀 방안을 좀 내놓고 있다고 하죠. 그 논란의 핵심은 대관정터군요. 그렇습니다. 대관정터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시대에 진 것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이 대관정터는 한국 근현대사의 그 자취를 고스란히 그 담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인데요. 이 고종 황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제국 반포 이듬해인 1898년 이 덕수궁 인근의 그 한 서양식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해서 황실 그 영빈관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고요. 이 1904년에는 그 일본군이 무단 점령해서 일본군 사령부로 이제 사용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네. 바로 여기에서 그 을산 늑약이죠. 당시 그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그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이제 이곳에서 을산 늑약을 그 주의 조정한 이 국권 탈취의 그 사령탑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래요. 네, 경성 그 후에는 뭐 경성 브립도서관으로 활용되기도 했었고요. 1966년에는 그 민주공화당 당사로 사용됐던 곳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사라지게 되는 게 대관정 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근대 건축물들도 사라지게 됐다는데요. 네, 그 서공동에서 말하자면 그 웨스틴 조선 호텔 이제 그 맞은편에서 이제 한국은행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네. 그 오른편에 아주 그 오래된 건물들이 7개 건물이 있습니다. 이게 다들 이제 일제시대 혹은 뭐에 지어진 건물이거나 아니면 바로 그 해방 직후에 이제 지어진 이런 건물들인데요. 그게 이제 사실은 사유지로 그 몇 개 이제 건물들이 좀 굉장히 그 청소도 안 하고 이래서 굉장히 우중충하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통행이 금지돼 있어서 그 도심식에 그 버려진 섬처럼 네. 고립되어 있는 곳인데요. 그러나 이제 이곳은 그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. 뭐 금융기관이나 무역 사무실, 음식점, 카페, 식당, 양복점 이런 곳들이 이제 그 가지고 모여 있던 아주 그 대표적인 이 오피스타운이었죠. 네, 그 명동에 이어서 바로 이제 여기가 굉장히 번화했던 것이고요. 그곳의 양복점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하죠. 네, 이 소공로 자체가 이제 그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에 네. 이 프랑스 파리시의 그 방사선 가로를 개선문 있는 데 같이 네, 말이에요. 본따서 이제 만든 곳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어떻든 뭐 이쪽에 있는 그 근대 건축물 7개도 같이 지금 사라질 지경에 놓여 있는데요. 특히 이제 1937년 이 조선토지경영회사 사옥으로 지어졌던 5층짜리 한일 빌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전적이고 그렇군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존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목소리도 굉장히 높죠. 네. 그리고 소공로 일대가 이 우리나라 대한제국 시대의 근대 건축물들 또 일제 시대 그런 역사적 유물들이 있는 곳이네요. 상당히 서울은 사실상 파면 바로 문화재가 나온다고 그렇죠. 그러는데 네. 네. 자 어떻게 보십니까? 특히 대관정터 같은 경우는 고종 황제가 그 외교 그 당시 네, 열강들의 맞습니다.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철거해야 됩니까? 네, 아니면은 그래서 뭐 어떤 보존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엇갈릴 수 있겠죠. 그래서 네. 사실은 이제 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도시라는 게 항상 흥망성쇠가 있듯이 문명에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뭐 액건물을 헐고 또 그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굉장히 뭐 도시의 흐름상 그 자연스러운 네. 일이고요. 그게 바로 역사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꼭 다 보존을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나 이제 우리와 가까운 과거, 특히 이제 그 근대의 흔적과 근현대사의 어떤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좀 보존해야 될 만한 이 근대 건축물들이나 애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보존하는 방향으로 네. 우리 사회가 좀 지혜를 모으는 게 어떨까 싶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. 네. 사실 이제 이런 게 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. 추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네. 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현대적인 문화 공간으로 얼마든지 그 재탄생시킬 수 있는 만큼 그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
우리 사회가 좀 고민하고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. 요즘 이런 논란이 생각이 되고 있는 들죠. 역사교육적 측면에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, 그죠? 그렇습니다. 네, 뭐 이 소공동 호텔 건립건을 시작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서울시 근대 건축물들에도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. 어떤 건축물들인가요? 네, 일단 뭐 서울시청의 그 일부 건물도 좀 헐렸고요. 네. 네,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헐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잘 보존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대표적인 것이 그 배화여고 과학관인데요. 이 1916년 캠벨 선교사가 네. 건립해서 굉장히 그 고풍스러운 그 근대 건축물의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. 학교에서 이를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그 기숙사를 짓겠다면서 이를 그 철거할 이제 방침이라고 하거든요. 네. 학교에서요. 네, 그래서 역사학계나 그 문화재 보호단체에서는 뭐 이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배화여고 그 동문들도 네. 최근에도 뭐 모임을 갖고 여기는 좀 보존을 해야 된다 네.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. 한국은행 별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한국은행을 80년 역사를 지닌 그 별관을 이 재건축하려 했는데요. 그러나 이제 근대 문화 자산을 좀 지켜야 된다. 이런 그 서울시의 그 반대 입장 때문에 네. 아직은 그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. 이제 이런 건물들이라도 근대 건축물이라도 저희가 좀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죠. 네. 그 역사적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런 근대적인 건축물들을 우리가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? 맞습니다.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? 네, 사실 이제 그 뭐 유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래된 뭐 유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제 그 있다 있는 게 바로 우리 생활과 있다 있는 게 바로 근현대사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잘 보존을 하면서 그거를 좀 그 리모델링하거나 네. 그걸 현대식 건물로 사실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 근대 자치를 갖고 있는 건축물들은 가능하면 보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노력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.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싶은데요. 더 잘 지려고 하죠, 그죠?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로 그러한 근대 의미 있는 상징성 있는 건물들은 전혀 파손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. 네, 사실은 네. 이제 그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공장터가 있습니다. 네. 거기가 굉장히 사실은 날쿠한 옛날 그 굴뚝이 아주 큰 굴뚝이 있는 그 건물들인데요. 네. 이거를 아주 사실은 전혀 새롭게 뭐 미술관으로 새 단장을 한다거나 근대적인 어떤 그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켜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전혀 새로운 이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창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네, 그렇군요. 우리도 좀 배워야 될 대목이라고 해야 네, 되겠죠. 보존의 가치가 커 보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백병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